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그날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고도 무서운 법이지요. 여기 30살 꽃다운 나이에 만나 30해를 친자매처럼 붙어 다닌 두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자와 순옥이지요. 눈빛만 봐도 저 인간이 오늘 배가 고픈지 속이 상했는지 대번에 알아맞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주인 미자보다 더 서럽게 울어준 사람이 순옥이었겠습니까? 미자야, 이제 나랑 우리 남편이 내 기둥이 되어줄게. 외로워하지 마라. 순옥이 그 거친 손으로 미자의 손을 꼭 잡았을 때만 해도 미자는 그것이 천사의 손길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다는 말,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적막한 거실에 홀로 앉아 벽지에 핀 곰팡이만 새던 미자를 밖으로 끌어낸 건 순옥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영철이 대장으로 있는 산악회에 나오라는 권유였지요. 등산복 한 벌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미자를 위해 순옥은 제 옷장까지 열어주며 미자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령산의 산행길,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오솔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령산은 유독 안개가 작고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내린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돌아 앞사람의 등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앞이 뿌였지요. 무릎이 좋지 않은 미자는 자꾸만 뒤처졌습니다. 헉헉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듬직한 체구의 남자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순옥의 남편 영철이었지요. 미자는 미안한 마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부, 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올라가세요. 전 천천히 갈게요. 하지만 영철은 대답 대신 미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무거운 배낭을 휙 가로챘습니다. 미자 씨, 산은 같이 오르는 거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철의 낮은 중저음이 안개를 타고 미자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형부의 입에서 나온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미자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었지요. 영철은 배낭을 고쳐 매더니 자연스럽게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영철의 맨손은 뜨겁다 못해 데일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미자가 당황해 손을 빼려 하자 영철은 오히려 미자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 바닥을 밀어 넣으며 깍지를 꽉 껴버렸습니다. 순간 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순옥 언니가 알면. 미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자를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순옥이는 이미 저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우리 둘뿐입니다. 미자 씨, 혼자 있는 밤이 얼마나 싫은지 내가 다 압니다. 이제 그 짐 나랑 같이 나눠지면 안 될까? 영철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미자의 눈에 가닿았고 미자는 그 눈빛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미자였지만 남편 사별로 찾아온 지독한 고독이라는 놈이 미자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개는 더욱 짙어져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숲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미자는 순옥에 대한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영철의 품에서 느껴지는 생소하고도 강렬한 남자의 향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딱 오늘만, 오늘 산행에서만 이러는 거야. 미자는 스스로를 속이며 영철의 넓은 어깨에 슬쩍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것이 악마와의 계약인 줄도 모르고 미자는 그 따스함에 취해버린 것이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미래는 대담해졌습니다. 순옥이 시장에 가거나 노인 대학에 가는 시간을 틈타 영철은 미자의 집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영철은 미자의 외로움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 사실 내가 하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순옥이한테는 비밀인데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둘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 사랑의 눈먼 미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며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영철에게 내주었습니다. 영철은 미자의 손에 값싼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공이야라는 달콤한 독을 주입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히고 비밀은 언젠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가는 법이지요. 두 사람의 위태로운 불장난이 한창이던 어느 날 순옥이 남편 영철의 등산복 외투안감에서 미자가 평소 즐겨 쓰던 머리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고 반짝이는 머리핀이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의 서막이 될 줄이야. 미자는 꿈에도 모른 채 영철과의 다음 산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과연 순옥은 그 머리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0년 우정이 증오로 바뀌는 건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그 작은 머리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그것도 자기 친동생처럼 아꼈던 미자의 머리핀이 나왔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순옥은 예사 여자가 아니었지요. 당장 미자의 집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는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핀을 다시 남편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꾸나. 순옥의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는 안개보다 더 뿌옇고 무서운 복수의 시작이었지요. 그날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순옥을 만날 때마다 죄지은 사람처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애꿎은 등산화 끈만 만져댔습니다. 미자야, 너 요즘 얼굴이 참 좋다? 꼭 연애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순옥이 툭 던진 한마디에 미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미자는 아픈 줄도 모르고 연신 손을 내저었지요. 아니야, 언니. 날씨가 좋아서 산에 자주 다녔더니 그런가 봐. 그 말을 들은 순옥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독사처럼 번뜩였지만 사랑의 눈먼 미자는 그 서늘한 경고를 잊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척 굴면서도 뒤로는 미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지요. 미자 씨, 사업이 정말 막다른 골목이야. 이대로 가면 우리 관계도 다 들통나고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미자 씨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영철의 달콤하면서도 절박한 속삭임에 미자는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집까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약에 중독된 여자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어주고도 오히려 더 주지 못해 안달이 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영철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돈을 챙긴 영철이 어느 날 미자를 인적 드문 공원 뒷길로 불러냈습니다. 영철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자 씨, 순옥이가 다 눈치챈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우린 죽도 밥도 안 돼. 차라리 이번 일요일 산행 때 순옥이를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는 게 어때? 그 소름 끼치는 제안에 미자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를 죽이자니요. 난 못해요. 절대 못해요. 미자가 손을 떨며 거부했지만 영철은 미자의 어깨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순옥이가 살면 우리가 죽어. 당신,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정령산 천년 절벽은 안개가 심해서 발만 헛디뎌도 사고로 처리하기 딱 좋아. 나랑 새 인생 시작해야지, 응? 영철의 눈물 섞인 애원과 사랑한다는 그 지독한 주문에 미자의 이성은
다시 한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자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의 티켓을 끈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30년 친구를 제 손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그 끔찍한 결심을 하고 나서야 영철은 비로소 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죽음의 수위보다 더 차갑다는 걸 미자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령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왔고 영철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지요. 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짙은 안개가 일행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미자는 영철이 건네준 등산용 스틱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산을 오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친구를 낭떠러지로 밀어내기 위한 흉기나 다름없었지요. 산등성이를 오를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사방에선 기분 나쁜 산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앞서가는 순옥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작고 가냘퍼 보이는지 미자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공포가 뒤엉켜 요동쳤습니다. 그래, 이건 사고야. 나랑 영철 씨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미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절벽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정령산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천년 절벽에 도착했을 때 영철이 미자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영철의 입모양을 본 미자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순옥은 절벽 끝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미자가 숨을 죽이며 순옥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순옥의 어깨를 밀어내려는 그 찰나 갑자기 순옥이 천천히 몸을 돌려 미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옥의 눈빛은 미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서늘한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자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준비한 그 연극 마무리를 지어야지. 순옥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보는 순간 미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서늘한 미소 앞에 미자의 심장은 그대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절벽 끝,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굴던 영철은 어느새 순옥의 곁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한 배를 탄 듯 나란히 섰지요. 미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부, 그게 무슨...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자의 떨리는 물음에도 영철은 대답 대신 비릿한 콧웃음을 날릴 뿐이었습니다. 30년 친구를 밀어버리려던 미자의 손에는 아직도 시퍼런 등산 스틱이 쥐어져 있었는데 정작 사냥터로 몰린 건 순옥이 아니라 미자 자신이었던 겁니다. 순옥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자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미자가 그토록 아꼈던 영철이 사랑의 증표라며 사준 금반지였습니다. 미자야, 이거 도금이다. 내가 준 그 아파트명의 서류랑 맞바꾸기엔 참 값싼 물건이지? 순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미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서류라니? 순옥은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까마귀 울음처럼 산울림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이 부부의 합작극이었습니다. 영철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두 사람이 남편을 잃고 돈만 남은 미자를 제물로 삼은 것이지요. 영철이 미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동안 순옥은 뒤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미자를 협박할 구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그것도 모자라 나를 이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해? 미자야, 넌 이제 상간녀의 살인미수범까지 되는 거야. 여기 이 녹음기가 다 듣고 있었거든. 순옥이 치켜든 작은 녹음기에선 조금 전 미자가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라고 대답했던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당신이 시킨 거잖아. 당신이 언니만 없으면 우리 둘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미자가 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규했지만 영철은 더러운 것이 묻은 양미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누가 내 자기야? 난 한 번도 너 같은 할머니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돈 좀 있는 과부 하나 꼬셔서 우리 마누라 빚 좀 갚아주려 한 거지. 덕분에 우리 집 대출 다 갚았다. 고맙다, 이 미련한 여자야. 영철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자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30년 우정도 평생을 약속한 사랑도 모두 이 안개처럼 허망한 가짜였던 겁니다. 미자는 멍하니 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미자의 가방을 뒤져 남은 통장과 서류들을 챙겼지요. 미자야, 억울하니?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봐. 친구 남편 꼬셔서 죽이려 한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니? 넌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들 볼 낯도 없는 거야.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말라 죽어라. 순옥과 영철은 미자를 그 추운 절벽 끝에 버려둔 채 안개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밑바닥을 본 미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미자의 입에서 광기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형부, 나만 죽을 것 같아? 나만 지옥에 갈 것 같냐고. 미자는 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엔 아까 영철이 건네주었던 끝이 뾰족한 등산용 스틱이 다시금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우정이라고? 사랑이라고? 아니, 그건 그냥 악마들의 잔치였어. 미자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도 절망도 아닌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떠나려던 순옥과 영철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자 안개 속에서 미자가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두 사람을 향해 미자는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었습니다. 절벽 끝,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세 사람의 뒤엉킨 욕망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혼자는 외로워서 안 되겠어. 우리 30년 친구잖아. 그치? 지옥까지 같이 가주마. 미자의 비명과 함께 세 사람의 형체가 뒤엉켜 안개 속으로 사라지려던 그 찰나 발밑에 젖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지끈하고 나무 뿌리가 뽑히는 소리와 함께 누구의 것인지 모를 단말마의 비명이 산 전체를 흔들었지요. 과연 그 절벽 끝에서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추락했을까요? 안개는 여전히 그들의 진실을 감춘 채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정령산 골짜기를 훑고 지나가며 세 사람의 몸뚱이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들의 지독한 악연을 이대로 끝내기엔 심술이 났던 걸까요?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진 줄 알았던 그들이 절벽 중간에 기적처럼 튀어나온 좁은 안반지대와 엉켜있던 나무뿌리 위로 추락했습니다. 온몸의 뼈가 어긋나는 통증 속에 미자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요. 한쪽 다리가 뒤틀린 채 신음하는 영철과 바위 끝에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달린 순옥의 모습 말입니다. 미자 역시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세상이 온통 붉게 보였지만 정신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밟고 나니 자신이 탐했던 그 사랑과 믿었던 우정이 얼마나 가소로운 연극이었는지 비로도 보였던 것이지요. 살려줘. 미자야, 나 좀 살려줘. 제발. 방금 전까지 미자를 상간년이 살인미수범인이 몰아세우며 비웃던 순옥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실바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려 허공을 휘젓는 순옥의 발밑으론 시커먼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미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하며 비밀 하나 없다고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순옥은 살기 위해 친구의 바짓가랑이를 찾으면서도 눈에는 여전히 도끼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옆에서 영철이 제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미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자 씨, 저 여자는 내버려두고 나부터 끌어올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서류고 뭐고 다 당신 줄게. 응. 나 좀 살려줘. 아파 죽겠어. 이 비열한 남자는 제 아내가 절벽에 매달려 죽어가는 와중에도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습니다. 미자는 그 꼴을 보며 헛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자신이 전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마지막 사랑의 실체가 고작 이 정도였다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입가에 고인 피를 쓱 닦아내며 그녀는 영철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철은 도와주는 줄 알고 손을 내밀었지만 미자가 꺼낸 것은 영철이 그토록 금지옥엽 챙기던 미자의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미자는 그 종이 뭉치를 영철의 눈앞에서 한 장씩 아주 천천히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나비처럼 안개 속으로 흩날리자 영철의 눈이 뒤집혔지요. 안 돼. 내 돈. 미자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돈? 이게 당신한테는 돈으로 보이지? 나한테는 내 인생이었어. 30년 우정이랑 바꾼 내 목숨이었다고. 미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영철의 얼굴에 던져버리고는 절벽 끝에 매달린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옥은 희망을 본 듯 미자의 손을 잡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미자는 손을 내미는 대신 순옥의 손가락을 지탱하고 있는 낡은 나무뿌리 위에 등산화 발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같이 지낸 30년이 참 길기도 했지. 근데 이 바위턱은 너무 좁아. 우리 셋이 다 살아남기엔 너무 좁단 말이야. 언니가 아까 그랬지?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근데 언니,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사라지면 누가 신고를 할까? 미자의 눈에는 광기와 슬픔이 뒤엉켜 기묘한 광채를 냈습니다. 순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영철은 제 살 길을 찾아 바위 안쪽으로 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사라진 무덤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발에 힘을 주어 나무 뿌리를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오직하고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옥의 비명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지요. 과연 미자는 이 두 악마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홀로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모두 끊고 함께 어둠 속으로 투신하게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산행, 그 정령산의 아침은 피보다 붉은 진실을 삼킨 채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끊어지는 그 불길한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순옥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여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그 눈을 보며 인생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자식 자랑에 밤새는 줄 몰랐던 미자였지요. 하지만 지금 미자의 눈앞에 있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 했던 흡혈귀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자는 발끝에 전해지는 나무뿌리의 가느다란 진동을 느끼며 순옥의 일그러진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자야, 제발, 내가 다 돌려줄게. 내 아파트 서류, 그거 영철이가 가지고 있는 복사본도 다 태워버릴게. 우리 민수, 내 아들 민수 돌잔치 때 내가 업어 키웠던 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순옥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가오자 미자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식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 비겁한 호소에 미자의 입가가 비틀리며 기괴한 미소가 번졌지요. 언니, 우리 민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으로 올리지 마. 언니가 우리 민수 업어 키운 건 나중에 그의 엄마 피 눈물 나게 하려고 미리 점 찍어둔 거였니? 미자가 발에 힘을 주어 뿌리를 지니기자 흙먼지가 순옥의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비명을 지르며 한쪽 손을 놓칠 뻔했지요. 그 아슬아슬한 광경을 지켜보던 영철은 미자에게 달려들어 빌기보다는 오히려 순옥이 매달린 쪽에서 멀어지려 바위 안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래, 미자씨. 저 여자가 나쁜 거야. 저 여자가 다 시킨 거라고. 나 살려주면 나랑 같이 저 밑에 동네 가서 새로 시작하자. 응? 내 다리만 좀 고정해주면 내가 당신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남탓만 하며 제 살 길을 찾는 영철의 비열함에 미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영철 씨,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네.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연애질할 생각을 해?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수많은 사랑한다는 말들. 그게 다 저 안개보다 가볍고 더러운 거였어. 미자는 영철의 얼굴에 침을 뱉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순옥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언니 잘 들어. 사실 아까 내가 녹음기 있다고 했던 거, 그거 가짜였어. 형부 배신 유도하려고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미자의 말에 순옥과 영철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 가짜 녹음기 한 대에 언니랑 형부의 30년 부부 금슬이 박살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허탈하더라. 우리가 믿었던 게 고작 이런 거였나 싶어서. 미자는 박살난 녹음기 잔해를 순옥의 머리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순옥의 뺨을 스치고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지요. 순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미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밀 카드도 부를 우정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미자야, 너 정말 나 죽일 거니? 너 사람 죽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순옥의 목소리에 다시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판이라면 친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겠다는 신보였지요. 하지만 미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니. 난 언니를 죽이지 않아. 그냥 언니가 잡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을 언니 스스로 놓게 만들 뿐이지.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산악회 다른 회원들이나 탐정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지요. 들려? 언니, 저 소리. 누군가는 오고 있어. 근데 그게 경찰일까? 아니면 언니가 부른 탐정들일까? 미자는 시계를 보듯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처럼 느껴졌지요. 영철은 사이렌 소리에 눈을 반짝이며 구조를 요청하려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기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떨어졌어요. 하지만 미자는 영철의 입을 등산용 장갑으로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 목소리 들리면 내가 지금 당장 이 나무뿌리 끊어버릴 거니까. 미자의 서슬 퍼런 경고에 영철은 겁에 질려 으붑소리만 낼 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순옥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들바들 떨리는 그 손. 30년 전 미자가 시어머니 구박의 뒤뜰에서 울고 있을 때 몰래 사탕 하나를 쥐어주던 그 따뜻했던 손이었지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미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순옥의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언니,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냥 순옥이 미자로 늙어 죽지. 왜 욕심을 부려서 이 지옥에 발을 들였어? 미자의 목소리에 담긴 처절한 슬픔에 순옥도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엇나간 운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절벽 위쪽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밧줄 가져와. 구조의 손길이 닿으려는 찰나 미자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미자는 이 지독한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홀로 빛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이들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길을 택할까요? 구조대원들의 외침이 안개 뚫고 절벽 위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바위 틈에 끼어있던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사람이 겸허해질 법도 한데 영철과 순옥은 오히려 그 짧은 찰나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영철은 제 부러진 다리 통증도 잊은 듯 위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합니다. 저기 저 여자가, 저 미친 여자가 우리를 밀었어요. 영철의 그 파렴치한 외침에 미자는 넋이 나간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빌며 평생 공주처럼 모시겠다던 남자가 구조의 기미가 보이자마자 미자를 살인귀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절벽 끝에 매달려 있던 순옥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위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조대원님, 제발 빨리요. 저 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제 친구인 척하더니 제 남편을 꼬시고 저까지 죽이려 한 살인마예요. 순옥의 목소리엔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안개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가 미자의 귀에는 환청처럼 들렸지요. 미자는 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칼은 원래 순옥이 아침에 사과라도 깎아먹자며 챙겨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칼은 미자를 파멸로 이끌 무시무시한 증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형부. 당신들은 정말 대단해. 죽음 앞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니?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보낸 그 끔찍한 시간들이 저 위에서 던져주는 밧줄 하나에 다 잊히는 모양이지? 위쪽에서는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내릴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내려갑니다. 싸우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대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영철과 순옥의 연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영철은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이며 미자를 가리켰고 순옥은 미자가 금방이라도 자신을 찌를 것처럼 몸을 사리며 비명을 질러댔지요. 미자는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영철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위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거 봐요. 저 여자가 지금 나를 찌르려고 해요. 하지만 미자의 칼날이 향한 곳은 영철의 심장도 순옥의 손등도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자신의 등산복 소매를 찢어 영철의 부러진 다리를 감싸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벽 끝으로 다가가 순옥을 지탱하던 그 썩은 나무뿌리 옆에 자신의 튼튼한 등산 지팡이를 깊숙이 박아 넣었지요. 언니, 이거 잡아. 밧줄 내려올 때까지만 버텨. 내가 언니를 죽여서 내 손에 피 묻힐 가치도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미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광기에 젖어있던 눈은 이제 깊은 호수처럼 잔잔해졌지요. 순옥은 당황한 듯 미자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을 밀어버릴 줄 알았던 친구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줄을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절벽 위에서 첫 번째 로프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내려온 그 주황색 밧줄은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거미줄처럼 보였습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하강하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까? 제일 먼저 다치신 분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접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부터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영철은 순옥이 매달려 있든 말든 미자가 자신을 치료해줬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면 그만이었지요. 구조대원이 안반지대에 발을 딛자마자 영철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실수했습니다. 형부, 그 아파트 서류. 아까 내가 찢어버린 게 전부인 줄 알지? 사실 원본은 내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놨어. 당신들이 나 협박한 거, 돈 뜯어낸 거, 내가 죽더라도 세상에 다 공개되게 해놨다고. 그 말에 영철의 얼굴이 다시 한번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순옥 또한 절벽 끝에서 지팡이를 붙잡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요. 미자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구조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 먼저 구해주세요. 저는 나중에 가도 됩니다. 할 말이 아주 많거든요. 경찰분들이랑. 미자는 안개 너머로 서서히 거치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 줄기 빛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도, 우정이라 믿었던 기만도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산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법이니까요. 드디어 두 번째 구조대원이 내려와 순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올라가는 내내 미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홀로 좁은 바위턱에 남아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미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친구도, 연인도. 하지만 그 텅 빈 가슴 속에 딱 하나,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산 아래 병원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령산의 그 짙은 안개는 거쳤지만 세 사람의 앞날은 그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응급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순옥과 영철은 몸의 통증보다 앞으로 들이닥칠 파멸의 공포에 사들사들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철은 한쪽 다리에 깁스를 칭칭 감은 채로도 경찰관의 옷소매를 붙잡고 연신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형사님, 정말입니다. 저기 저 여자가, 미자가 제처랑 저를 죽이려고 산으로 유인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요. 그 파렴치한 목소리가 응급실 커튼 너머로 들려올 때 미자는 옆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감은 붕대 사이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가슴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지요. 30년을 형님 아우하며 지냈던 세월이 고작 이런 소동극으로 막을 내린다는 게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잠시 후 순옥이 휠체어를 타고 미자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찰과상을 입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순옥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미자야, 너 정말 독하다. 아파트 서류 원본을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내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그런 대담한 짓을 해? 순옥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지요. 언니, 아니 김순옥 씨. 30년 우정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운 건 언니야. 형부랑 짜고 나를 상간녀로 만들어서 내 피 같은 돈 뜯어낼 때, 그때 이미 언니 손으로 우리 인연은 끊어버린 거라고. 미자의 담담한 말투에 순옥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넌 유부남이랑 노란한 불륜녀야. 내 아들 민수, 그 똑똑한 아들이 제 엄마가 친구 남편이랑 산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 참 볼만하겠다. 그지? 순옥의 비열한 협박에도 미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순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언니는 끝까지 우리 민수 이름을 들먹이네. 근데 어쩌나 민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에 순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미자는 병상 옆 탁자에서 가방을 꺼내 작은 USB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니가 사람 사서 나 감시할 때 민수가 나 걱정된다고 내 차에 블랙박스랑 위치 추적기를 달아뒀더라고. 형부가 내 차에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언니랑 전화하면서 나를 어떻게 비웃었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민수가 그거 들고 벌써 경찰서 갔단다. 순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덫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 덫에 걸려 목이 조이고 있는 건 자신과 영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 시각 경찰서 취조실에서는 영철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미자 씨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시켜서, 집사람이 도박빚 메꾸자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니까요. 영철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아내인 순옥을 배신하고 모든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부부의 정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지요. 취조실 밖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미자의 아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만하고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그 추악한 인간들의 민낯을 보며 민수는 결심한 듯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저 두 사람에게 건넨 모든 돈, 이자까지 쳐서 다 회수할 겁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이제 미자의 복수는 미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를 위해 자식이 칼을 빼든 것이지요. 순옥은 병실로 돌아온 영철이 자신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영철의 뺨을 때려댔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먼저 미자 꼬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밀어? 응급실은 순식간에 부부의 진흙탕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몰려와 구경을 하고 경찰들이 그들을 떼어놓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미자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한 채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밖 정령산 자락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핏빛 인연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 했지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민수의 위로에 미자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잃고 마지막 불꽃이라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한 중년 여인의 서러운 통곡이 저녁 공기를 타고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마르고 나면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여러분, 욕망에 눈먼 자들의 최후는 그리 쉽게 끝나지 않는 법이지요. 순옥과 영철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미자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갈취한 돈까지 모두 몰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영철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밀 하나가 터져나오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영철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그 추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비밀, 그것은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한 권의 낡은 수첩과 통장 내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영철은 단순히 도박빚을 갚으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강지처인 순옥마저 처리하고 그들의 생명보험금과 미자의 전 재산을 챙겨 제3의 여인과 해외로 도주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두었던 것이지요. 수첩 속에는 정령산의 험한 지형과 사고가 나기 좋은 지점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그 끝에는 2명의 사망 확인이라는 소름 끼치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던 날 유치장 창살 사이로 비친 순옥의 얼굴은 마치 썩은 밧줄에 목이 메인 사람 마냥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은 남편과 한 배를 탔다고 믿었고 미자의 돈을 빼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날을 앞당기는 짓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순옥은 유치장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미자 돈 뜯어내서 너 살리려고 내가 내 친구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순옥의 비명은 차가운 경찰서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건
굳게 닫힌 철문 소리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영철은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모든 것은 아내가 주도한 일이고 나는 그저 따랐을 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지요. 하지만 미자의 아들 민수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영철의 내연녀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서 영철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철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공모자였던 순옥 역시 징역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했던 우정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하고 시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아파트 명의를 되찾았고 빼앗겼던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돈보다 더 회복하기 힘든 건 사람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지요. 한 남자의 유혹에 눈이 멀어 30년 친구와 사륙전을 벌였던 그 기억이 마치 낙인처럼 미자의 가슴에 새겨진 탓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미자는 다시 정령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등산복이 아닌 수수한 차림에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었지요. 산 입구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미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천년 절벽 끝에 서서 자신이 떨어뜨렸던 순옥의 손수건과 영철이 사줬던 가짜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국화꽃을 허공에 흩뿌렸지요. 언니, 우리 그날 그 절벽에서 다 죽은 거나 다름없어. 살아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 된 그 인생, 언니도 거기서 잘 치르길 바라. 미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미자는 예전처럼 앞만 보고 달리듯 오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핀 작은 야생화도 보고 바스락거리는 낙낙엽 소리에 귀도 기울였지요. 욕망에 가려보지 못했던 세상의 진실들이 그제야 미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시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마음의 병이었음을 미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 지기 친구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속의 욕심이고 평생을 약속한 남편보다 더 날카로운 게 배신의 칼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도 대지는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꽃은 피어나는 법이지요. 미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운 미자의 뒷모습은 그날 산악회 대장의 손을 잡고 오르던 위태로운 모습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령산의 안개는 거치고 맑은 가을 햇살이 세상을 비춥니다. 미자의 긴 밤도 이제야 끝이 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인간의 욕심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한 번쯤은 그 손 안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미자가 보지 못했던 그 진실을 여러분은 꼭 찾아내시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